카야 클라크라는 6살짜리 소녀가 있습니다. 카야는 미국 남부 해안 습지에 홀로 남겨졌는데요. 한때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막내였지만 이제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입은 부상과 대공황의 여파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안 들어오기에 카야는 해산물과 물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꾸려야 했죠. 글도 몰랐고 돈 계산도 할 줄 모르던 카야를 잡화점을 운영하던 메이어 부부만 자식처럼 보살펴줍니다.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던 카야는 어느 날 숲속에서 테이트를 만납니다. 테이트는 카야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자연스럽게 장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죠. 하지만 테이트는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생태학자라는 인생 목표를 위해서 카야를 버리고 맙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된 카야는 소문난 난봉꾼 체이스 앤드루스의 강원이설에 속아서 몸과 마음을 허락했다가 배신을 당하고 말죠. 또다시 버림받고 외톨이가 된 카야는 두 번 다시 남자와 사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늪지에 직거합니다. 체이스 앤드루스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테이트가 다시 귀향하면서 카야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올해 제가 읽은 수백 권에 달하는 책 중에서 가제가 노래하는 것은 단연 최고의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최고 소설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을 드리는 대신에 직접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이 책을 읽는 즐거움과 기쁨을 깨고 싶지는 않거든요. 우리 일상과 비교해보면 카야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반드시 카야보다 행복하냐라고 볼 수도 없죠.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커다란 굴곡을 맞기는 하니까요. 비극적인 상황은 카야가 사는 늪지대와 같습니다. 늪지대에 빠지면 보통은 혼자 힘으로 헤어나기 어렵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늪을 헤쳐나와서 습지로 나가야 됩니다. 작가인 델리아 오원스는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카야를 늪에서 꺼내준 것은 메이어 부부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리고 테이트의 지고지순한 사랑이었습니다. 델리아 오원스는 우리가 타인에게 끌리고 애착을 갖는 특징이 유전적이며 무리를 짓고 살아야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생태학자의 관점으로 알려줍니다. 연인이나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잘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형식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이 책은 카야의 성장소설로 볼 수도 있고요. 카야와 테이트의 로맨스 소설일 수도 있으며 살인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추리소설이자 법정 스릴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설의 형식을 띤 인문학 토설일 수도 있고 생태학자로서 작가의 내공에 주목한다면 과학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성의 신분과 독립, 인종차별, 인간의 본성, 과학과 시 등을 감안하면 사회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가 포함된 소설은 생전 처음 보는데요. 놀랍게도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가졌는데도 이야기 전개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왜 이처럼 다양한 장르 속성을 포함시켰냐는 질문에 그 누구의 인생도 러브스토리나 성장소설이거나 미스테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삶에는 다양한 장르가 뒤섞여 있다. 심도 있는 주제를 탐구하고 싶었기에 삶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작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복합 구성은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델리아 오원스는 70대의 생태학자였습니다. 연구 동료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23년 동안 야생을 연구하며 살았던 작가의 삶이야말로 소설 속 카야의 삶 그대로입니다. 작가의 경험은 카야가 살고 있는 습지의 묘사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작가는 노스캐롤라이나 습지를 배경으로 고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어린 카야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물이 잘 자라고 굴이나 홍합 등을 캐기 좋은 곳이 필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로는 어둡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숲과 달리 습지는 희망이 넘치고 기쁜 곳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작가가 가족 여행이나 조사 여행을 바로 그곳으로 떠난 적이 있어서 해당 지역을 잘 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카야의 어린 시절은 작가의 어린 시절과 아주 흡사합니다. 작가의 어머니는 무척 활동적이었는데요.
작가의 어린 시절 사슴을 찾아보라고 격려하거나 뱀을 겁내지 않고 야생을 누빌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당부와 격려로 작가는 카야처럼 두려움을 모르고 야생을 누비며 자연을 관찰하는 생태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공감을 줍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작가가 외로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외로울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외롭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막상 절실한 외로움에 직면하면 곤경에 처합니다. 외로움은 의외로 쉽게 우리를 절망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오원스는 외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의 외로움과 절망, 희망으로의 부활을 통해서 독자들이 생의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기운을 줍니다. 가야의 성장은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야가 습지의 고아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반추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외롭거나 힘겨운 처지라면 한번 마음을 고르고 이 책을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가야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